오늘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 AVTR 두 자동차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둘 다 공개가 됐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작년 11월, 벤츠는 올해 1월. 둘 다 완전 전기차예요. 지금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 시기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전기차 디자인의 미래 제시를 잘 했는지 말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벤츠 AVTR 같은 경우에는 컨셉카예요. 이거는 완전 양산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팔아요.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제가? 미래 어떤 방향이 전기차 디자인 방향을 더 적합하게 제시했나? 그거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팔고 있는 차고, 네. 그래서 차에 적용되는 법규 같은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더 훌륭한가요? 일단은 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차 보셨습니까? 이런 사이드 실루엣이 이렇게 생긴 차 보셨습니까? 무슨 기아 도형 같이 생겼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형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뭐 그렇게 비호감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선하면서 뭐 그렇게 비호감스럽지도 않은, 사실 저는 이게 호감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죠. 이런 디자인 언어를 끝까지 양산까지 시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막 누가 디자이너가 한 명이 스케치를 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알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보통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너 장난해? 이게 보통 대부분의 이제 반응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안을 끝까지 선택해서 살렸다는 게 진짜 너무나 감동적이고 좀 저는 리스펙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공개하고 나서 테슬라의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이거를 내놓을 때 압박감이 되게 심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자기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이거 망해도 이거 다음에 남들 다 하는 그런 픽업 트럭 디자인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진짜 멋있는 CEO예요. 진짜 멋있네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차 하나 망하면은 회사가 휘청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차 하나는 투자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휘청거리면, 특히 메인 차종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삐끗하면은, 그래서 GM 혹시 저번에 조금 됐죠? 그때 기억하세요? 77년간 전 세계 자동차 매출 1위였던 제너럴 모터스사가 2007년 도요타에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마침내 2009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메인 차종들이 흔들려버리면은 자동차 회사는 진짜 부도가 납니다. 근데 테슬라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난 진짜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 앨런 머스크, 어떤 면에서는 진짜 되게 존경스러워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기꾼인지 사업가인지는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죠. 사기꾼 의혹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이런 디자인을 양산까지 시켰다는 거는 진짜 되게 저는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재가 좀 특별한 소재잖아요. 테슬라가 우주선으로 가는 뭐 그런 개체를 지금 개발 중인데, 거기에도 이 소재를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30배 초고 경도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뭐 소재의 강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차를 광고할 때 이렇게 소재의 강함을 강조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을 찾아보니까 픽업 트럭이라는 차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여기 화물을 많이 실잖아요. 어떤 중량에 대한 제약 조건도 되게 많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충족을 해주려면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이 무게를 차체가 받쳐주려면. 근데 이런 인사이드에 들어가는 요소를 아웃사이드로 밀어버렸다는 게 이 테슬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가볍게 하고 대신에 그 강도를 우리는 아웃사이드에서 채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차를 선택하는 방식?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그 뭐죠? 미국인들이 원하는 게 강한 차. 그런 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말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사는 이유는 그게 가장 터프한 트럭이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터프한 트럭이 뭐지? 이러고서 픽업 트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를 할 때 트럭보다 더 강한 게 뭘까? 그래서 탱크에서 많이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해요. 미래에서 온 탱크. 근데 이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먹힐까요? 당연히 먹히죠. 제 생각엔 이거 엄청나게 먹힙니다. 이거를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뭐 이 차만 봤을 때는 이 차가 좀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급의 차예요. F150이랑 포드 차랑 사이버 트럭이랑 비교해 놓고 보면은 임프레션이 확 달라요. 여기에 눈이 확 간단 말이죠. 이거 도로에 실제로 돌아다니잖아요. 이 차에 눈이 확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히 먹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이런 언어들이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들 이거 차 실제로 보잖아요. 생각 싹 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먹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이버 트럭은 좋아할 것이다. 그럼요. 인터넷에서 이제 뭐 떠드는 사람들은 글쎄요, 이거 차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거 먹힐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왜냐면 이거 디자인이 테슬라란 브랜드가 약간 얼리 어답터 쪽으로 좀 많이 타겟팅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겟을 얼리 어답터 쪽으로 만약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뭐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 중립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니고 조금 새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얘네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신선함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따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확 앞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기존의 트럭처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차들이랑 달라 보이기 위해서 막 이 안에 막 뭐 난리를 쳐놔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어차피 이거 진짜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안에 뭘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프로파일 자체가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고 새롭고 어떤 신선한 충격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서 보면은 이 극명한 차이. 순식간에 기존의 모든 차들을 되게 구식으로 보이게 하네요. 이거는 뭐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거 뭐 어려운 면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양산시켰다는 점,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게 양산이 됐다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가 않네요. 뭐 그리고 이렇게 형상이 나왔는데 이게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금형, 그리고 강도, 뭐 이런 얘기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이렇게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형상이 나온 이유가 있으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그냥 스타일링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진짜. 이게 프론트 뷰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와이퍼가 없잖아요. 이거 와이퍼를 어떻게 하죠? 이게 소문에는 테슬라에서 레이저로 유리를 닦는 특허 기술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와이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올지 이것도 약간 뭐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고, 또 이게 그게 없어요. 사이드 미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카메라로 다 대체를 하겠죠. 네, 여기 이쪽 부분이요? 네,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 카메라로 사이드 미러를 대체했다고 해요. 이런 거는 벌써 들어가 있는 차가 이거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뭐 아우디 차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미래에 다 사이드 미러 없어지나요, 그럼? 그거 되게 비싸가지고 아마 좋은 차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비싸진 않은데 다 넣었네요. 근데 얘네는 할 수 있죠. 마치 지금 스타트업처럼 막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휠에 구멍이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네 휠에 구멍이 없어요. 열 방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휠에 구멍이 없네요, 진짜. 이거 제가 아는 지식선상에서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열방출이 돼야 되고 어떤 중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휠에 뎁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휠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이렇게 평평할수록 공력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력을 가져가는데 열방출을 안 하네요. 이게 진짜 컨셉적인 휠인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진짜 의문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룰을 너무 많이 깨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F150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요. 요 부분을 이제 베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베드 부분이 이제 어떤 주행 중에 많이 충격을 받으면 이쪽이 흔들려야 돼요. 따로 흔들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얘네 이거 또 안 끊어져 있어요. 여기 짐도 많이 실잖아요. 여기 짐을 많이 실으면 무게중심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은 흔들리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차칸처럼요. 기차가 뭐 일자로 완전히 길게 만들면 다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줘야 되는데 얘네는 이런 것도 없어요. 과연 이게 전부 다 문제 없이 잘 굴러갈지 조금 의심이 들긴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리어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뭐 어느 뷰에서 봐도 대박이지만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마 좀 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번호판 자리 여기로 한 것 같네요. 지금 아직 양산되기 전이라서 번호판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이런 거 진짜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슬라라는 차가 하는 사람이 있는 후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갭단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던가 갭단차? 뭐 여기와 이 파트와 이 파트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 파트와 이 파트가. 근데 이런 갭들이 너무 크면은 완성도가 떨어지고 어떤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2만 개의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치는데 솔직히 스타트업 회사가 뭐 기존의 차량 브랜드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불만스러운 리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디자인 언어들 있잖아요. 어떤 직선적이고 이렇게 어떤 끝맺음들이 확실하게 탁탁 끊어져서 면과 면이 만나고 탁 끊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R값이 되게 최소한의 느낌, 이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 한가운데에 있는 조형 언어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게 디자인이 웃긴 게 아니라 사실 이거 되게 트렌디한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그렇죠. 모든 디자인 업계를 통틀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오브제 디자인, 그러니까 3D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것에서는 거의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일수록 되게 만듦새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떨어진다니까 약간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일단 이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차는 실제로 보고 타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큰 차니까 실제로 보면 압도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픽업 트럭은 진짜 보면 압도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지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마치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있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원래 소비자들이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깨닫거든요.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디자이너님이 저한테 어떤 전기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전기차 디자인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전기차면은 그릴도 필요 없다면서 왜 이렇게 그릴 같은 게 흔적기관 같이 있고 왜 이렇게 기존의 문법을 다 따라가냐, 애초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하셨죠. 뭐라 그랬죠 제가? 이게 경제적으로 기존에 쓰던 부품 다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기존의 것들을 뭐 가져가면서 약간 변화를 주는 정도 할 수밖에 없다. 네. 대중적인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포드, GM, 르노 뭐 이런 브랜드, 거기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새 플랫폼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막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진화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세로로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일체형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이제 뭐 다 들어가고 여기 안에 뭐 다 들어가고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었느냐? 뭐 만약에 뭐 BMW가 지금 예로 들기 쉽거든요. 이거를 키드니 그릴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앞에 그릴 있죠? 키드니? 네, 키드니 그릴. 네, 그 콩팥처럼 생겼다고. 이게 애칭이 키드니 그릴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막아요. 구멍을 막아. 일단 흔적을 남겨놔요. 사람 꼬리가 있었는데 퇴화됐던 흔적의 꼬리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이거를 막고 뭐 점점 이렇게 크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씩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퇴화가 뭐 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요 정도 과정에 있었는데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쪽 모델은 바로 일로 갔어요. 저는 이렇게 자꾸 흔적 기간을 남기는 게 오히려 디자인 혁신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떤 단계를 한 번에 확 뛰어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단계를 뛰어넘어도 그걸 충분히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를 뛰는 게 저는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윤수혁 씨도 회사에서 이런 새로운 거를 제안하고 계시나요? 이런 혁신적인 거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보안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는 것은 제품보다 이제 변하는 사이클 속도가 좀 느려요. 제품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갖다 버리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차는 한번 사면은 보통 뭐 10년 타는 사람도 있고 짧으면 5년도 타죠. 그래서 이 변화 시기가 굉장히 느린데 점점 차라는 게 전자제품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전자제품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핸드폰처럼 확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왔는데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돈이 많이 들고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이미 원래는 제품 사이클로 따지면은 이런 차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런 디자인은 몇 년 전에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동차 업계를 비판하시는 건가요? 비판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쪽이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이고 이쪽이 되게 어드밴스한 디자인인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하겠죠. 뭐 일로는 보통 안 가요. 뭐 여기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디자인은, 근데 요 정도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그러니까 요 선을 넘어가지고 요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데 이 차가 일로 간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품 사이클에 맞췄다면 이미 이런 디자인은 나왔어야 했고,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얼리 어답터들이 이 차를 사용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업계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금 돌려서 약간 그건 사실 보수적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보수적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품이 비싸니까 막 나갈 앨런 머스크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 그렇지. 근데 사이드뷰로 보면은 이거 수평선인가? 이게 제가 또 의문이 든 게 수평선을 별로 안 썼어요, 이 차가. 그러니까 사이드뷰에서. 요 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바퀴. 요거요? 요거는 웬만하면 좀 맞는 편인데 이거 안 맞아요 지금. 아니 이거 수평선이 당연히 아니죠.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수평선을 의도적으로 피했나? 사이드뷰에서? 의도적으로 피했네요. 보니까 빨간 선이 지금 수평인데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뭐 여기도 살짝 내려가 있네요.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거죠. 앞으로 더 공격적이게 달려나가는 듯한 느낌. 근데 이거를 좀 조절을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제가 그린 것처럼 앞으로 쏟아내리면은 이런 어떤 지금 정갈한 형태에서 너무 이게 튄단 말이죠. 이 큰 형상과 어떤 비례와 밸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이 라인만 혼자 막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갔다, 이건 또 너무 되게 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런 제스처를 살짝만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제품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비교를 한다면. 이 직선이 많이 쓰여서 너무 정적인 느낌이 안 나게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어떠세요? 얘네는 인테리어가 진짜 특이해요. 거의 글라스네요. 여기도 글라스고. 개방감이 진짜 엄청 좋겠는데요? 여기 안에 타면은? 그리고 좌석에 앉았을 때 요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좀 인테리어에서 저는 버튼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차를 처음 탔을 때 어떤 직관적인 기능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앉으면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핸들과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내가 조정해야 될 거는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차들 타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막 버튼들과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차를 탔을 때는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요 정도. 근데 뭐 요 안에 당연히 뭐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심플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만났을 때 풀터치로 안 하냐 인테리어 디자인 물어봤는데 뭐 또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네. 그게 뭐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풀터치가 비싸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비용 문제인데 얘네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그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핸들이랑 의자도 좀
특이해요. 이거 무슨 SF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선의 조종석 같은 실제로 SF 영화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차는 여러모로 지금 트렌드 한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어떤 IT 회사의 기업 형태, 경영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 적용 속도가 빠른 것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저는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조금 위기의식 느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직선적인 디자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도 이거보다 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직선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저조차도 이 차가 나왔을 때 굉장한 패닉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 던져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버리면은 다른 차를 다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우습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에 차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 되게 궁금하네요. 뭐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가고 뭐 다른 대중 브랜드들은 방법을 또 찾겠죠. 근데 분명히 테슬라만큼은 이렇게 앞으로 못 갑니다. 기존에 뭐 부품 공용화도 해야 되고 아쉽네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어떤 테슬라는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업의 형태가 IT 기업 형태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투자를 받고 있고 이제 뭐 사실상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크면은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서 돈을 갚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브랜드는 아직까지 계속 벌리고 있어요. 어떤 스타트업 형태처럼. 그런 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이 전기차로 차의 대세가 바뀌면서 이 전자제품 회사가 차를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이슨이나 네네네. 소니 뭐 이런 데서 네. 이미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다이슨은 지금 불발됐고 소니나 뭐 그런 데서는 지금 CES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하는 기술쇼에 소니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LG나 삼성은요? LG나 삼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완전 자동차 회사들을 밀어내면 어떡하죠? 그게 진짜 사실 굉장한 위기로 자동차 업체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차의 디자인을 삼성이나 LG, 소니 같은 회사들이 하고 차량 조립이나 생산은 베이스를 갖고 있는 뭐 현대나 기아나 뭐 그런 데에 외주를 줘서 공장을 돌리겠죠? 그러면은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하청업체 정도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위기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